안녕하세요. 강의업교육입니다. 이번 시간 151페이지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게 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152페이지의 양가로 4번 사업계획 승인 찾으셨죠? 우리 교재가 만들어지고 1월 달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 자료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양가로 4번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동그라미 1번 기부천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계획 승인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설의 기부천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기부천압 문제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시에 사업주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등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세의 기부천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부천압을 긍정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습니까? 부정문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기부천압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2003년, 2004년 이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새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학교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을 한 500 정도 부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헌법재판으로부터 위헌 판결 받으면서 학교시설 기부천압에 관한 사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기부천압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천압 부정문이죠. 그런데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천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과도한 기부천압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시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천압을 요구했을 때 사업자가 동의 승낙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나가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전체가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부천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기부천압 요구했을 때 사업자가 동의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기부천압을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사업자가 거절했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량 행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기부천압 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최근 법을 개정하여 주택법령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운영 기준과 관련되어 우리 프린트물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동원해 놓습니다. 기부천압 등과 관련된 운영 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그래서 여기 운영 기준, 앞으로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각종 기준이라는 이야기 나온다면 이 기준은 전국의 동일한 사안으로 적용될 내용들입니다. 지역마다 별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장관급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자는 운영기준 범위에서 지역여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설정했을 때는 운영 기준을 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준과 관련되어 1번, 2번.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부담 원칙, 수준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 이러한 것들을 운영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확인해 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에 신청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여부 동원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부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재량 행위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 등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관련 있을 때는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과도한 기반시설의 요구는 좀 곤란하죠. 그러한 기부 체납을 요구했는데 사업체가 동의 승낙하면 사업계획 승인 나가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계획 승인 안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제도는 바로 재량 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양가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1, 3에 관한 내용들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간혹 시험에 4와 관련된 내용들을 시험에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이 4와 관련된 지문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에 통합심의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 통합심의 제도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관계법령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별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공장 개발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공장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공장 건축 허가만 받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다양한 법령의 인허가 처분을 얻은 때에만 공장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교통영향평가나 광역교통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별법에 따라 각각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신속한 주택건설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시험 문제 만들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154페이지에 6, 매도 청구 찾았습니다. 매도 청구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여기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앞서 시간에 명도 소송을 매도 청구라 한다. 이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만 매도 청구 제도가 적용되고, 만약 사업체가 주택건설 예정지 모든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면 매도 청구할 필요 없죠. 100% 사용권 얻은 때에도 매도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사업체인 경우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청구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이 경우에만 매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거리는 아니지만 잠깐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대형 건설업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토지 작업을 5년에서 길게는 10년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택이나 또는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건설회사 임원 명의로 단독택이나 빌라 등을 야금야금 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동네 주택건설 예정 면적으로 만약 10만 제곱미터를 계산했는데 몇 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나오는 매물을 특정 건설업체가 각종 임직원 명의로 사들이게 되면 애초 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정했던 10만 제곱미터 중에 한 80% 이상, 80% 이상의 매물을 모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10만 제곱미터